이쪽으로 와요. 이 여자가 싸란 포대를 그냥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마트 보안 요원이 손목을 붙잡은 채 끌고 온 여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사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를 더 꽉 껴안을 뿐이었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자리마다 좋은 기운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신원 확인 좀 해주세요. 접수 담당 경찰관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이다가 낡은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여자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은주 21세. 경찰관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21년을 살아온,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이름. 그 이름이 경찰서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녀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서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 작게 서장님이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강민재. 이 지역 경찰서의 서장이자 원칙과 냉철함으로 유명한 사람. 56세의 그는 짧게 자른 백발과 다부진 체격, 그리고 깊게 파인 눈가주름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민재는 평소처럼 단호한 걸음으로 민원실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오늘도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였고 오후 회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접수대 앞에 서 있는 여자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그래서 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창백한 얼굴, 수척한 몸,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어깨.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이마에 있는 작고 희미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 그것이 민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민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의 가슴은, 그의 온 신경은 그 흉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1년 전 생후 6개월이었던 그의 딸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안고 문틀에 부딪혀 생긴 작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 흔적. 민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그녀만이 그의 시야에 남았습니다. 서장님? 누군가 그를 불렀지만 민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굳어선 채 은주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아니, 유령보다 더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본 사람처럼. 은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한 남자의 눈에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는지를. 그녀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아기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장님, 괜찮으십니까? 접수 담당 경찰관이 다시 물었고 그제야 민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응, 괜찮아. 계속 처리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그녀를 바라본다면
만약 조금만 더 그 흉터를 확인한다면 자신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으니까요. 민재는 황급히 몸을 돌려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였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직원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녀와 민재를 다시 엮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1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한 가족으로 묶었던 보이지 않는 실이 다시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은 이제 끊어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간 민재는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56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건을 목격했고 수많은 충격적인 순간들을 견뎌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 그 흉터.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 그는 그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 작고 낡은 아기 털모자를 꺼냈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작은 토끼 무늬가 그려진 털모자. 21년 전 그의 딸이 마지막으로 쓰고 있던 것. 아내가 마트에서 아이와 함께 장을 보다가 단 몇 분 사이에 사라져버린 그날. 경찰이 발견한 건 이 털모자 하나뿐이었습니다. 마트 화장실 근처 쓰레기통에 버려진 채로 민재는 그 털모자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1년 동안 매일 밤 이것을 만지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평생 울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이라는 자리가, 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그를 짓눌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만약 21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아이가 저렇게 가난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면? 아니야. 확인해야 해. 확신할 수 없어. 민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로서 20년 넘게 일하며 길러온 직감이, 아버지로서 평생 품어온 그리움이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내 딸이라고.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서장님, 노부경찰 서준혁이었습니다. 62세의 그는 민재보다 나이도 많고 경찰 경력도 길었지만 계급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21년 전 그 사건을 함께 겪은 유일한 동료였습니다. 준혁은 민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냉철하고 강인하던 서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털모자를 안고 울고 있었으니까요. 준혁은 조용히 문을 닫고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장님, 혹시 아까 그 여자분을 보셨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준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그 역시 아까 은주를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1년 전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준혁이었습니다. 당시 생후 6개월이었던 아기의 사진을, 그 이마에 있던 초승달 흉터를 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장님, 저도 봤습니다. 그 흉터를. 준혁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만약 저 애가 정말. 일단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DNA 검사를 요청하시죠. 준혁의 차분한 목소리가 민재를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민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털모자를 다시 상자에 넣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으로서의 표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 이은주라고 했지? 네. 21세입니다. 주소는 이 근처 고시원으로 나와 있고요. 가족관계는 어머니 박순자 3년 전 사망. 아버지는 미상입니다.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괴범이었다면 당연히 가짜 이름을 썼을 테고 호적도 조작했을 것입니다. 박순자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줘. 21년 전 전후로 이 지역에 살았는지, 전과 기록은 없는지. 알겠습니다. 준혁이 나가려는 순간 민재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준혁, 이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물론입니다, 서장님. 준혁이 나가고 민재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민원실이 보였고 그곳 어딘가에 은주가 여전히 서 있을 것입니다. 내 딸일까? 정말 내 딸일까? 민재는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만이 있었습니다. 그건 내 딸이야. 21년 동안 찾아 헤맨, 내가 지켜주지 못한 바로 그 아이야. 한편 취조실에 앉아있던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자신을 보던 그 남자, 경찰서장이라고 했던 그 사람, 왜 그렇게 자신을 쳐다봤을까요? 왜 그 눈빛은 그렇게 떨리고 있었을까요? 혹시 자신이 더 큰 죄를 저지른 걸까요? 혹시 이제 아기를 빼앗기는 걸까요? 은주는 품 안의 아기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픈지 칭얼거렸지만 은주에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유도 떨어졌고 기저귀도 마지막 한 장이었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엄마가 미안해. 은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아이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자신이 이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엄마는 없는 게 나을까? 이 아이에게는 차라리 다른 가정이 더 나을까?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나는 절대 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처럼 버려진 아이로 만들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항상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너는 내가 주어서 키운 애야. 내 진짜 부모는 너를 버렸어. 그 말을 평생 들으며 자랐고 그래서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평생 찾아 헤맨 아버지가 바로 이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운명의 실은 이미 두 사람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실을 따라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취조실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한 지 며칠째였으니까요. 고시원 수도는 이틀 전부터 끊겼고 공용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다 쓰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담당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표정은 딱딱했지만 눈빛만큼은 그리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주 앞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은주 씨, 진술 좀 해야겠어요. 왜 쌀을 훔쳤습니까?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얼마나 막막한지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기 때문이에요.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기 아빠는요? 떠났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냥 연락이 끊겼어요.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분유가 떨어졌어요. 기저귀도 없고 집세도 2달째 밀렸고 일을 하려고 해도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은주의 말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소리조차 부끄러운 것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가난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처럼.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려고 했지만 아기를 데리고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하려고 했지만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사흘 만에 잘렸습니다. 고시원 주인은 매일 문을 두드리며 집세를 독촉했고 이웃들은 아기 울음소리에 화를 냈습니다. 은주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평생 그랬습니다. 자신을 키운 박순자는 사랑이라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밥은 줬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너는 버려진 애야. 내가 불쌍해서 주워 키운 거지. 박순자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주가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조금이라도 투정을 부리면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은주는 자랐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으며, 자신이 세상에 짐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도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는 혼자였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형사는 펜을 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런 사연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절망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경찰로 일하며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매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쌀을 훔친 겁니까?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아기가 너무 배고파해서. 그녀는 품 안에 미나를 내려다봤습니다. 미나는 엄마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얼굴. 은주는 그 얼굴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옥에 보내셔도 돼요. 근데 이 아이만은, 제발 이 아이만은 어딘가 좋은 곳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흐느끼는 소리만이 취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형사와 마주쳤고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지? 기소할 건가? 글쎄, 초범이고 사정도 딱하고 마트 측에서 합의해주면 훈방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절도는 절도잖아. 알아. 근데 아기가 문제야. 저 여자 감옥 보내면 아기는 어쩌고? 두 형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은 명확했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고 부모였으니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민재가 걸어왔습니다. 그는 취조실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주가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재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저게 정말 내 딸일까? 그는 취조실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고 해도 그녀가 자신을 받아들일까요? 21년 동안 찾지 못한 아버지를.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은주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장님, 박순자라는 사람 20년 전 이 지역으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그 전 주소는 확인이 안 되고요. 정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박순자가 이 지역으로 온 시기가 서장님 따님이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호적을 보니 이은주의 출생신고가 실종 사건 6개월 후에 되어 있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DNA 검사 빨리 진행해. 네. 내일 아침 결과 나옵니다. 준혁이 말했지만 민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취조실 안의 은주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꼭.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뭐라고 약속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1년의 공백을, 21년의 고통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취조실 안에서 은주는 여전히 아기를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저 밖에 자신을 평생 찾아 헤맨 아버지가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사이에는 단 몇 미터의 거리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21년이라는 시간만큼이나 멀고도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야간 근무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임시 대기실에서 아기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트 측에서 합의 여부를 내일 아침에 통보하기로 했고 그 전까지는 경찰서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민재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간들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쥔 낡은 털모자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21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안고 마트에 간다고 했을 때 민재는 조심해서 다녀와라고만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내가 안고 갈게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서류를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가 전화기를 떨어뜨린 채 울부짖으며 마트에서 뛰쳐나왔을 때 민재는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마트는 이미 아수라장이었고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은 교묘하게 사각지대를 이용했습니다. 단 하나 화장실 근처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것은 아기가 쓰고 있던 털모자뿐이었습니다. 수사는 몇 달간 계속되었지만 단서는 끊겼습니다. 목격자도 증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날마다 울었고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한눈을 팔아서, 내가 아이를 놓쳐서. 그리고 3년 후 아내는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민재는 그 뒤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다시 가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는 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 하나로. 그리고 오늘 21년 만에 그 희망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에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장님, 커피라도 드세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준혁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장님, 저 아까 그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응. 이마의 흉터 위치도 모양도 21년 전 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었죠. 사모님이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고 서장님은 미친 듯이 마트 안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을 때 아기가 마지막으로 찍힌 장면 기억하십니까? 화장실 쪽으로 가는 여자의 뒷모습만 흐릿하게 보였죠. 기억해. 그 여자가 쓰고 있던 모자, 마스크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린 거였습니다. 계획적 범행이었어요. 준혁의 말에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1년이 지났지만 그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빼앗아간 그 사람에 대한. 근데 서장님, 만약 정말 저 아이가 따님이라면.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은주가 민재의 딸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울지를. 21년 동안 저 아이는 유괴범의 손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요.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21년 동안 제대로 된 사랑도 받지 못하고 따뜻한 가정도 없이 자랐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미혼모가 되어 쌀도 살 돈이 없을 만큼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 내 잘못이야.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서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유괴범의 잘못이죠. 아니야. 나는 아버지였어. 지켜줬어야 했어. 근데 난 회의가 중요하다고, 서류가 급하다고 함께 가지 않았어. 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쪽습니다. 21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DNA 검사 언제 결과 나온다고 했지? 내일 오전입니다. 그때까지 저 아이 절대 보내지 마. 어떻게든 붙잡아. 네, 알겠습니다. 준혁이 나가려는 순간 민재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준혁. 네. 고마워. 21년 전에도 지금도 내가 있어서.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 시각 대기실에서 은주는 아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배가 고픈지 자꾸만 깼고 은주는 남은 분유를 조금씩 타서 먹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저 가로등 같다고. 어둠 속에서 혼자 빛나려 애쓰지만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나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은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있던 초승달 모양의 흉터. 박순자는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절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래 있던 거야라고만 했죠. 나는 누구일까?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은주는 평생 그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죽기 직전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 건물 안에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버지가 21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운명의 실은 점점 더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 실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기쁨일지 고통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는 평소보다 일찍 분주해졌습니다. 준혁은 밤새 박순자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20년 전 호적 기록, 이사 기록, 병원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들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재는 사무실에서 준혁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털모자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장님, 확인했습니다. 민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박순자라는 여자 21년 전까지는 이 지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 주소지를 추적했더니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네, 신분을 세탁한 겁니다. 그리고 이은주의 출생신고 날짜를 보세요. 준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출생신고일 21년 전 6월 15일. 바로 자신의 딸이 실종된 지 6개월 후였습니다. 병원 출생 기록은 없습니다. 자택 출산으로 신고했고 담당 의사도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완전히 조작된 서류죠. 민재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은주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유산을 3번 겪었습니다. 마지막 유산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담당 의사 소견에는 극심한 우울증과 아기에 대한 집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해 정신적으로 무너진 여자가 마트에서 우연히 본 아기를 충동적으로 데려간 것. 그리고 21년 동안 자신의 아이인 양 키운 것.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어? 3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폐암이었다고 합니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복수할 대상조차 이제 없었으니까요. DNA 검사 결과는 10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민재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 단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21년 동안의 의문이, 21년 동안의 그리움이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준혁, 나 두려워. 민재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정말 저 아이가 내 딸이라면 난 뭐라고 말해야 해? 미안하다고?
21년 동안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게 될 것 같아?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21년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 아이가 날 받아들일까? 평생 혼자 살아온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믿을 수 있을까? 서장님,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 지켜주지도 못했고 찾아주지도 못했어. 그런 내가 어떻게 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장님, 지금부터라도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2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각 은주는 대기실에서 미나에게 마지막 남은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픈지 급하게 젖병을 빨았고 금방 비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고픈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는 당황하며 아기를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엄마가 미안해.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무능한 엄마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먹일 것도 입힐 것도 재울 곳도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하는.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여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은주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기 배고픈가 봐요. 제가 편의점에서 분유 좀 사올게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잠깐만 기다려요. 여경은 서둘러 나갔고 10분 후 분유와 기저귀 몇 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요. 아기가 중요하죠. 여경은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은주는 서둘러 분유를 타서 미나에게 먹였습니다. 아기는 만족스럽게 젖병을 빨며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차갑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은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런 친절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자신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미나야, 엄마가 꼭 잘 살게 해줄게. 약속해. 은주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오전 10시 민재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받았고 짧은 대화 후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장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민재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이은주는 서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21년 동안 찾아 헤맨 딸. 21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책상에 손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 딸이야, 정말 내 딸이야.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털모자를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21년 동안 견뎌온 고통이 이제야 눈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어떻게 21년의 공백을 메워야 할까요? 민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이 아이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 은주는 대기실에서 미나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분유를 먹고 나서 겨우 잠이 들었고 은주는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트 측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고 자신이 언제 이곳을 나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은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 혹시 당신을 키운 박순자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은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순자 씨가 정말 당신의 친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를 주어서 키웠다고 들었어요. 진짜 부모는 저를 버렸다고.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준혁의 말에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이 아니라니? 준혁은 서류 봉투를 열어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은주 씨, 당신의 출생신고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작? 병원 출생 기록도 없고 담당 의사도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순자 씨의 신분도 세탁된 흔적이 있습니다. 은주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은주 씨, 당신은 21년 전 이 지역에서 유괴된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주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유괴? 자신이 유괴된 아이라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흐려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의 진짜 아버지는 이 경찰서의 서장, 강민재입니다. 은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아버지? 경찰서장? 21년 전 생후 6개월이었던 그의 딸이 마트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유괴당한 아이였다고? 박순자는 내 엄마가 아니었다고? 그럼 나는 누구란 말인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은주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은주 씨, 괜찮으십니까?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은주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귓속에는 박순자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버려진 애야. 내가 불쌍해서 주워 키운 거지. 내 진짜 부모는 너를 원하지 않았어. 나라도 없었으면 넌 고아원에 갔을 거야.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자신에게는 진짜 부모가 있었단 말인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이은주 씨. 만약 정말 제게 아버지가 있었다면 왜 21년 동안 찾지 못한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왜 저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야 했어요? 왜 저는 매일 버려진 애라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슬픔, 분노, 혼란, 배신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왜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왜?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 미나를 꽉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을 민재가 봤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은주 씨 서장님은 21년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1년이 지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사랑 없이 자란 어린 시절.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외로웠던 날들. 19세에 만난 남자에게 속아 임신했고 버림받았던 일. 그리고 지금 쌀도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상황. 저 같은 애를 이제 와서 누가 받아줘요. 은주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에요. 미혼모에 도둑질까지 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은주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내 이름도, 내 생일도, 내 부모도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럼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경찰들이 걸음을 멈추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는 복도 끝에 서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다가가면 그녀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았으니까요. 21년의 부재를, 21년의 고통을 어떻게 한순간에 메울 수 있겠습니까?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울음소리만이 귀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정말 미안해. 민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은주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단 몇 미터의 거리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21년이라는 시간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너무나 무겁고 깊었습니다. 은주는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목소리가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품 안의 미나는 엄마의 고통을 느낀 듯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은주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참 후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강민재라는 사람 정말 제 아버지예요? 네. DNA 검사 결과가 증명합니다. 그럼 제 엄마는요?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요?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따님의 어머니는 실종 사건 3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은주의 몸이 굳었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따님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죠. 은주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에게 엄마가 있었다는 것, 그 엄마가 자신을 그리워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유괴당했으니까,
내가 돌아가지 못했으니까. 은주는 자책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섰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얼굴이었습니다. 짧은 백발,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눈물로 붉어진 눈. 그 눈은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은주 앞에서 멈춘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은주야. 그 한마디에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1년 동안 부르고 싶었던 이름. 21년 동안 찾아 헤맨 딸. 내가 얼마나.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단 한마디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그리고 슬프게.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그 질문에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21년 동안 혼자였어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매일 버려진 애라는 말을 들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저를 찾지 못하셨어요? 왜 저를 지켜주지 못하셨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어깨는 흔들렸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 사진을 보며 살았어. 경찰이 된 것도, 서장까지 오른 것도 모두 너를 찾기 위해서였어. 민재는 주머니에서 낡은 털모자를 꺼냈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쓰고 있던 거야. 21년 동안 나는 이것만 쥐고 살았어. 털모자는 낡고 색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재는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은주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 너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찾아주지도 못했어. 하지만 민재는 은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하지만 이제라도 곁에 있게 해줘. 제발.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원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제가 아버지를 믿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1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알아, 내 말이 맞아.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기회를 줘.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게 해줘. 지난 21년은요? 제가 겪은 고통은요? 은주는 소리쳤습니다. 품 안의 미나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는 서둘러 아기를 달랬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 쌀도 살 돈이 없어 절도를 해야 했던 그 절박함.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민재가 말했습니다. 너와 아기 모두 내가 돌볼게. 제대로 된 집도 따뜻한 밥도 필요한 모든 것을 줄게. 제발. 전 당신의 동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평생 동정을 받으며 살았어요. 불쌍한 애, 버려진 애, 가난한 애. 이제는 지겨워요. 동정이 아니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가 평생 찾아 헤맨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그 말에 은주는 흔들렸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믿었다가 또 버림받으면? 만약 이것도 거짓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당신을 믿는 것도 다 무서워요.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시간이 필요한 거 알아. 천천히 가자. 내가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은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연락해.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달려갈게. 은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압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은주야, 나는 너를 사랑해. 21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것만은 믿어줘. 민재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준혁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서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없지.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이 나를 원망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당연한 건데.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대기실에 남은 은주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경찰서장 강민재. 그 이름을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요? 21년의 공백을 정말 메울 수 있을까요? 은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행복일지 고통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마트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민재가 뒤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지만 은주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부담스러워할 것을 알았으니까요. 은주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밀린 집세는 어떻게든 해결되어 있었고 문 앞에는 분유와 기저귀 그리고 생필품이 담긴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은주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명함은 여전히 그녀의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매일 만지작거렸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은주는 미나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강민재.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DNA 검사 결과가 증명한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1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떨리던 목소리를, 무릎 꿇고 사과하던 모습을. 그것이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은주는 알았습니다. 그 고통이, 그 후회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미나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은주는 잠든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통통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분유를 먹어서일까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무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자신처럼 상처투성이인 사람에게도. 그 시각 민재는 경찰서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주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지만 울리지 않았습니다. 조바심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준혁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장님, 여기 계셨군요. 응. 민재는 대답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혹시 은주 씨한테 연락 왔습니까?
아니, 아직. 준혁은 민재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서장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저 아이한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아, 하지만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21년을 기다렸는데 이 며칠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그만큼 간절하시니까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장님, 기억하십시오. 저 아이는 평생 상처받으며 살았습니다. 쉽게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면요.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털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돌려줘야 하는데, 이게 은주 거니까 언젠가 직접 전해주실 날이 올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민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미나를 안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벤치에 앉아 아기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미나는 만족스럽게 젖병을 빨았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서장 강민재. 그 이름이 이제는 조금 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마다 생각했으니까요. 그의 눈물을, 그의 떨리던 목소리를, 그의 간절함을.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너니? 민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네. 겨우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은주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인지, 안도해서인지, 두려워서인지. 저 혹시 시간 되시면.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 어디든지 갈게. 지금 공원에 있어요. 고시원 근처. 알았어. 금방 갈게. 금방.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30분 후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차를 몰고 온 것이 아니라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민재는 은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앉으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주와 한 뼘 정도의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기 이름이 뭐예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예요. 미나, 예쁜 이름이네. 민재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손녀,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 안아봐도 될까?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미나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낯선 사람인데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재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1년 전 자신의 딸을 이렇게 안아봤어야 했는데 더 많이, 더 자주. 은주야. 민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하지만 배우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되는지.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억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냥 가끔 이렇게 만나주기만 해도 난 충분해.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진심을, 간절함을, 후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만큼이나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괜찮아. 나도 아버지 노릇해본 적이 없어. 우리 함께 배워가자.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은주도 조금씩 마음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평생이라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벤치에 앉아 봄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은주가 미나를 다시 안았습니다. 이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재는 일어서며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냥 도움이 필요할 때 쓰라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동정이 아니야. 민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돕는 건 당연한 거야. 부담 갖지 마. 은주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만나줘서. 민재는 은주를 배웅했습니다. 그녀가 멀어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민재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장님 잘하셨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1년의 공백을 메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시작은 하셨잖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어. 늦었지만 찾았어. 그는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그날 밤 은주는 미나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하지만 오늘 민재를 만나며 느꼈습니다.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함께 걸어간다면. 미나야, 우리한테도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은주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거겠지?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작은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창밖에는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그리고 은주의 인생에도, 민재의 인생에도 조금씩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픔도 어색함도 두려움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라면 키워준 은혜와 유괴범이라는 사실 사이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나요? 그리고 은주와 민재 서장, 이 부녀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숨결처럼 닿았다면 앞으로도 하루의 끝에 기대어 쉴 수 있는 잔잔한 이야기들로 찾아가겠습니다.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건네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늘 응원합니다. 황혼조각이었습니다.